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이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이제 저번 시간까지 그래프라는 아이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요 대단원의 뭐랄까 진짜 중요한 아이들. 정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셔야 될 것들도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정비례라는 아이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실상 이 정비례라고 하는 아이는 초등학교 때도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에 대응하는 수 막 해갖고서는 이게 이제 정비례다, 반비례다, 뭐 이런, 반비례는 나오셨을까? 모르겠어. 선생님도 이제 초등학교 수학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나온 적 있다고 하던데, 네. 좋아요. 그럼 정비례가 뭔지 좀 알아보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반비례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랑 약간 상대적, 약간 대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거든. 정비례 관계는 별거 없어요. 예. 이게 비례 관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비례식 배우시고 비례 관계 막 이런 걸 배우셨을 테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두 개의 수, 두 개의 변수, x랑 y가 있었어. 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x라는 아이가 변화가 될 겁니다. 2배, 3배, 4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돼.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우리가 변수라고 배웠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에 따라서 그 y라는 아이는 똑같이 y도 2배, 3배, 4배로 계속 변화가 되는 거야. 얘 x라는 아이가 2배로 늘어날 때 y도 2배로 늘어나고요. x라는 아이가 3배로 늘어날 때 y도 3배로 늘어나고요. x라는 아이가 4배로 늘어날 때 y도 4배가 되고요. x라는 아이가 100배로 늘어나게 되면 y도 100배로 늘어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정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 이게 이제 뒤쪽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반비례를 배우실 텐데 반비례는 약간 틀려요. x라는 아이가 2배, 3배, 4배로 늘어남에 따라서 y라는 아이가 그거랑 비슷하게 안 가고 약간 좀 다르게 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반비례. 요 아이는 같이 배수로 늘어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이 x라는 아이랑 y라는 아이랑을 사용해 갖고요. 정비례 관계로다가 우리가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식 이런 아이가 있어. 네. 자, 보실게요. y가 아니죠. x라는 아이가 있는데 네. 여기에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고 4배로 늘어나고 5배로 늘어나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 다섯인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대표되는 아이로 A라고 딱 붙여놓는 겁니다. 얘가 Y 값이야. X에다가 그만큼 배수를 똑같이 한 거.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정비례 관계를 의미하는 하나의 딱 이 뭐랄까 틀, 영어로 얘기한다면 폼, 네, 딱 매뉴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아이가 나오시게 되면 아, 쟤 정비례 관계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다가 살짝 쿵 적어드리면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아이가 분명히 상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X라는 Y라는 놈 이런 상황에서 Y는 X에 어떤 아이가 곱해져 있는 꼬라지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무조건 아, 정비례 관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실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나와라 숑. 얘인데요. 그봐. y가 x에 정비례하지 않는 거래요. 선생님. 일로 와. 나 틀 좀 얘기해줘. 영어로 얘기한다면 폼 좀 얘기해줘. 매뉴얼 좀 얘기해줘. 그게 누군데요? y는
잘한다. AX 스타일이요. X라는 아이 바로 앞에 누군가가 곱해져 있는 아이가 바로 Y 값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도, 선생님, 1번은 아니네요. 네? 1번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저기요. 참나. 아니, 그 누군가가 1이면 이게 뭐가 달라져요? 제가 이거 분명히 A가 0이기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는데. 0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1이잖아요. 1 곱해져 있는 건데 이거 정비례 맞아요, 여러분. 오, 웬일이니. 낚이기 딱 좋죠? 얘는요. 선생님. 분수 꼬라진데요? 얘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정비례가 아니네요, 선생님. 아, 이거 왜 이러실까? 저기요. y는 3분의 x라면서요. 이거 다시 쓰면 3분의 1 x인 거예요. 누군가한테 곱해져 있는 것만큼 y도 계속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2배가 됐으면 y도 2배, x가 3배 해주면 y도 3배, x가 2분의 1배 가면 y도 2분의 1배, x가 3분의 1배로 간다 그러면 y도 3분의 1배. 그렇게 가는 게 정비례예요. 정비례. 맞지 않나요? 이거 정비례 관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인 거죠. x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x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나누기 돼 있는데 나누기. 이거 분모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나누기잖아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정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4번 확인사살. 몇씩 곱해져 있대요? 마이너스 3배씩 간대요. 그쵸? 그러니까 얘 정비례 맞아요, 여러분. 얘는요? 그렇지. 얘 다시 쓰면요, 선생님. 이거네요. 다시 말하면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이거네요. 어쨌든 그때 A가 3분의 2씩, 3분의 2배만큼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얘 정비례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참고사항으로다가 이 아이가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아이예요. 정비례의 반대, 반비례. 웃기죠? 네, 그런 아이입니다. 좋았어. 자, 두 번째 챕터 갑니다. 이게 이제 정비례 관계가 이런 거라는 걸 알았으면 얘랑 관련된 아이들로 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맞아. 연상, 이렇게 뭐랄까, 연계를 좀 시켜줄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그 정비례 관계에 괜히 지웠네. 그냥 사용할 걸. 활용이요. 사실상 이 활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좀 보셨어요. 1차 방정식의 활용. 그 뭐였죠? 활용 나오면? 맞아, 문제가 좀 길어. 문제가 대땅 길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줘가지고 문제자가 원하는 거대로 내가 마지막에 답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게 문장이 되게 길 거야.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딱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블라블라 블라블라 막 있어요. 네, 문장이 블라블라블라로 막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런 말. 앞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뒤에도 막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말이 딱 나오실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 딱 보자마자 아하! 뭐 적어주셔야 돼요? y는 ax 꼬라지로 딱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들이 언제나 항상 y가 x에 정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이가 높이가 시간에 정비례한다. 그럼 높이라는 아이가 지금 보시면 y가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높이가 뭐요? 시간에 정비례한다. 그러면 이 높이라는 자리가 바로 이 y 자리가 될 거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은 거리가 속력에 정비례한다. 그러면 거리라는 아이를 이 자리,
속력이라는 아이를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누군가가 누군가에 정비례한다라는 말이 나오시면 그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y는 ax인데 y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고 x 자리에는 누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구분해 주실 줄 알면 끝나요. 어쨌든 이 챕터의 핵심은 이렇게 식으로 반드시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앞 챕터에서 배우셨으니까요.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나와라 숑! 야, 요거 봐라. 다음은 어떤 물건의 개수에 따른 무게를 나타내는 표래요. X개의 무게를 Y,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X와 Y의 사이의 관계식이래요. 아이, 선생님! 이 문제는요. 누군가가 누구에 정비례한다 이런 말 안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대신에 표가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선 X와 Y를 줬어요. 뭐래요? 그 개수를 X라고 보겠대요. 그리고 뭐래요? 그때의 무게요. 저 무게라는 아이를 Y라고 보겠대요. 그러니까 얘가 Y인 거예요. X가 1이었대. Y가 2 나오더래. X가 2였대. 2배로 늘어났죠? 얘 어떻게 돼요? 2배로 늘어났네요. 4가 됐대요. X가 3이 나왔대. 걔는 6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2배씩 다 된 거네. 잠깐만. 늘어날 때 그 아이도 똑같은 배수로 늘어나요.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그렇지. 얘가 바로 정비례인 거죠. 자, 식으로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럼 뭐라고 돼? Y는 AX라고 일단은 써놔. 이게 정비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A가 누군지 이 표를 보고 맞출 수가 있네요, 우리가. X가 1일 때 Y가 2래요. 선생님, 저는 이거 안 집어넣을래요. X가 2일 때 Y 4인 거 집어넣을래요. 그래? 선생님, 저는 싫어요. X가 3일 때요. Y가 6인 거 집어넣을래요. 그래요? 자, 저는요, X가 4일 때 Y가 8이라는 거다. 저 그거 집어넣을래요.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 웬만하면 제일 작은 거 집어넣읍시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대입할 거예요. 결국 2는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A 곱하기 1, 고로 A. 끝났네요. 결국 A는 2예요. 그럼 이 A랑 여기 있는 A랑 같은 A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주는 거야. 결국 이 아이의 식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Y는 2X 끝. 와, 되게 쉽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런 말이 나올 때보다 이런 표가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정작 뭐랄까 말이 나오게 되면 너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다가 개념을 저렇게 써드린 겁니다. 저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때 맞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된 것이죠. 뭐 그런 겁니다. 좋았어. 자, 그러면 정비례 관계가 뭔지 알았으니 이제부터 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였죠? 정비례 관계예요. 그 아이의 틀, 폼, 매뉴얼, 얘의 그래프를 가볼 거예요. 그래프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었고요. 그렇죠? 이 아이를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의 성질까지도 보실 거예요. 몇 가지 아이들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위주로 제가 이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할 것이야. 얘부터 가지 맙시다. 자, 제가 이제 재밌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예제를 먼저 제가 좀 들어드리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정비례 관계 맞아요, 쟤? 네, 맞아요. Y는 AX 꼬라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를 가지고요. 대응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X, Y. 저 0부터 집어넣을래요.
x에다 0 집어넣겠습니다. y 얼마요? 0이죠? 0 집어넣어봐. 2 곱하기 0은 0이잖아. x에다 저 1 집어넣을래요. y 얼마요? 2 나옵니다. x에다가 저 2 집어넣을래요. y 얼마 나와요? 4요. x에다가 저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y는 얼마요? 잘한다. 마이너스 2요. x에다가요 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볼래요. 얼마 나와요? y? 마이너스 4. 오, 좋은데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 좀 할게요. 좌표 평면이 그럼 필요하고요. 여긴 뭐? x축. 여긴 뭐? y축. 여기는 원점. 그래서 이 좌표 평면 안에다가 내가 이 아이들을 표시할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의 순서상으로 볼 겁니다. 먼저 얘부터 갈게요. 몇 콤마 몇? 0 콤마 0. 여기. 얘 갈게요. 1 콤마 1이에요. 1, 2. 여기. 2 콤마 4요. 얘. 2, 4. 여기. 나 여기 앞에 거 가야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요. 여기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요. 이게 이제 내가 정수로만 따졌을 때는 얘네들이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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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좀 살짝 벗어나 있네. 이렇게 좀 더 길게 이 정도 가야죠. 자, 어쨌든지 간에. 예. 근데 이제 요런 아이인데 이게 이 사이사이의 분수 소수들 이런 아이들까지 우리가 다 사실상 하나하나의 수로 봤을 때는 그 값들을 우리가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어요. 분수, 소수 다 아우르는 아이들로요. 그럼 뭐 하면 되게? 이 점들을 이으시면 되죠. 어떤 아이가 등장합니까? 잘한다. 이런 아이가 등장해요. 오잉! 이게 곧 바로 누구요? y는 2x라는 아이의 그래프예요. 그렇구나. 자, 좋았어. 저기요, 제가 이 아이를 이 정비례 관계, 맞아요, 정비례? 오케이. 저 아이로 대응표를 한번 가볼게요. 0일 땐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y 0. 이건 맞아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마이너스 2 돼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조심해 부호 플러스 2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조심해 부호 4요. 난 지금부터 이 아이를 빨간색으로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먼저 얘부터 0, 0. x가 1일 때 y가 얼마요? 마이너스 2요. 여기요.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4요. 여기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요? 2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4래요. 선생님. 나 얘네들 이어줘. 그게 그래프야. 이어보니 뭐가 돼? 오,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좋았어. 아,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진 않네요. 예. 그래도 걔가 누군지를 딱 알아내고요, 선생님. 대응표 만들어갖고요. 그 아이들 몇 개 찍고 그 아이들 이으면 끝나네요. 그래,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때야. 물론 초등학교 때 그래프를 안 배우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초등학생 마인드라고요. 대표되는 이 아이요. y는 ax 꼬라지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얘를 외워주셔야 돼. 내가 y는 2x도 그려봤고 y는 마이너스 2x도 그려봤고요. 다른 아이 뭐 y는 100x 뭐 이런 아이 그린다고 쳐볼게요. 무조건
누구를 반드시 지나가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0 나와요. 그쵸? 0,0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 점이 뭔데? 원점을 반드시 지나가요. 누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원점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음 하나 더. 내가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x를 그려봤는데 이거 말고 y는 2분의 1x나 뭐 y는 뭐 마이너스 100분의 1이나 아니면 뭐 y는 뭐 55분의 1, 그러니까 55x 뭐 이런 거나 이런 걸 그렸다라고 쳐볼게.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까? 아니요. 전부 다 이 모양 나옵니다. 이걸 일명 수학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직선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y는 ax의 저 정비례 관계에 있는 아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무조건 직선 모양이 나오고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갑시다. 선생님 있잖아요. 얘는 y는 2x고 y는 마이너스 2x까지밖에 우리가 안 해봐갖고 그 뭐 이렇게 보니까요, 선생님. y는 2x는 이렇게 지나가고 y는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지나가네요. y는 5x는 어떻게 지나갈까? 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y는 마이너스 100x는 어떻게 지나갈까? 이 방향으로 지나가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 저 a라는 아이의 부호.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클 때, 다시 말한다면 부호가 a가 양수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한다면 부호가 음수,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이때는 방향이 무조건 이렇게만 돼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제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 음수일 때는요, 무조건 이 방향이야. 제 몇 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지나가는 방향으로다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가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문제집 같은 거, 일반 문제집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오른쪽 위로 향한다, 뭐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 해석할 줄 알잖아요. 저번 시간에 다 배우셨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향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뭐 위로 뭐 간다, 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는 조금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반드시 얘네들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완전 다 별 5개. 그냥 별들의 고향이에요, 이게 다. 만빵. 이거 자체가 그냥 별 5개야. 엄청 중요한 아이. 저 아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2학년 때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사실상 이 아이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A 있잖아요. y는 ax에서의 요 a요. 네. 이 a의 절대값을 구해보는 거야.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네. 근데 이 절대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개 있었어. y는 ax짜리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아이들의 a의 값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걔네들의 절대값을 딱 구해보는 거야. 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이 아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한 번 또 써먹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y는 2x거든요. y는 x는 분명히 하얀색으로 해야지. 이 정도에 있어요. 예. y는 2분의 1x 이런 아이들은 더 x축으로 누워요. y는 한
한 50분의, 그러니까 50분의가 아니죠. 50x 이런 애들은 완전 y축으로 완전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음수요? 마찬가지예요.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x야. 그럼 내가 문제, y는 마이너스 x 어디 있게? 선생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해 볼 때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요,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니까 크면 클수록 y축에 세워진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 a, 순수한 a라고 그랬나? 절대값 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고요. y는 마이너스 x에서의 절대값은 얼마? 1이에요. 누가 더 커요? 얘가 훨 더 크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y는 마이너스 x는 얘보다 x축에 더 가까이에 있어. 더 누워. 마이너스 2분의 1x 걔도 마찬가지야. 이쪽에 있을 거라고. y는 마이너스 50x 어디 있게? y축에 완전 서 있겠죠. 방향은 대신에 이 방향으로. 2사분면 4사분면으로. 정말 중요한 아이.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가끔씩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뭐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걸 배우셨으니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런 아이를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거든요. 저 살짝 지워도 되죠? 저는 요거 노란색 아이만 좀 보려고요. 자, 이제 이런 아이가 있는데, 내가 축을 지웠네? 얘가 있었어. 내가 이 아이가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x의 값이 증가한대. x의 값이 증가하다는 건 이 x축을 좀 봐주실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x값이 증가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그래프가 있었어. 어디가 상대적으로 왼쪽이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오른쪽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x의 값이 증가할 때 그러네요. 그럼 x의 값이 증가한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따라가. 그래놓고 봤더니 y의 값 좀 봐주세요. y는 세로 방향이에요. 얘가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뭐예요? 증가하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아이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잖아. 일로 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x가 증가한대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y의 값은 어떻게 돼? 세로값은 떨어져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얘네들을 외우고 앉아있어. 이 방향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고 이 방향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요. 이걸 왜 외웁니까? 그래프 해석인데. 자,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나와라 숑. 너무 많이 겹치네요. 적구 일로 오셔야 돼요. 다음 중 정비례 관계 이하이래요. 하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랍니다. 일단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좋아? 좋았어. 맞잖아요. 1번 좀 이따 볼게요. 3번 오른쪽 아래로 향한대요. 저 아이는 그러면 내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얘는 분명히 원점을 지나고요. 직선인데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자,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래서 얘가 이 정도로 지나갈 거야. 되게 웃기는 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나요? 네, 맞습니다. 3번도 맞네요. 4번, 제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간다. 맞죠? 5번 보실게요. x의 값이 증가하면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이야, 상대적으로.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따라가세요. x의 값이 증가하면 세로 방향으로 봐. 세로 차원으로.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y의 값이
감소해야죠. 틀린 거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번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니, 얘는 좌표잖아요.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야. 집어넣어 보려고 X에다가 A를 싹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라는 아이가 바로 Y 값인 거야. 여기 Y의 값이 얘 맞아요? 맞잖아요. 여기 있는 1하고 A만 합쳐서 써준 것 뿐이야. 1번 옳은 거죠.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그래프의 성질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성질은 무조건 외워주기. 개념 노트 딱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왕따쌤은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